안녕하십니까, 신나구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1등 기업이라서 그런지 그 믿음 때문에 의외로 공부를 좀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매력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소형주 매력을 하기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제가 5분 안에 할 얘기를 끝내야지 하면서도 막상 하다 보면 10분 항상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꼭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얘기를 하기 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좀 개념적인 얘기인데 중소형주에 거의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매력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털, 매출, 순이익, 배당금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 큰 ETF에 한국 ETF 말고 이머징 마켓에서 삼성전자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잘 버팁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장점에 반대되는 얘기겠죠. 잘 무겁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형주의 매력은 무엇이냐? 제가 일단 중소형주를 정의를 내리자면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한 1조 사이에 해당되는 그런 중견기업으로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얘기를 할 때는 그 유럽의 투자대가 앙드레 코스탈라나의 달걀 이론에 맞는 그런 가치주 투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잘만 버티면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피터 린치가 그 주가의 어떤 수익을 얘기할 때 안타, 1루타, 2루타, 3루타 주가 상승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홈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한국의 중견 기업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저평가라는 그런 내용은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퍼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이 괜찮게 나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낮습니다. 그러면 손해 볼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단점이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죠. 조그만 외부적인 환경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멘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편이었지만 2019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만약에 2019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은 장기 투자자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2019년에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이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소형주의 특징을 그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이론에 맞추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책을 좀 읽어보셨다면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을 이 주인과 산책하는 개의 비유를 한 것이죠. 자, 이 주인의 움직임을 이 기업의 가치로 표현했고, 이 개의 움직임은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뭐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주위는 그냥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우측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 개가 지멋대로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스피, 코스닥에 대입시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15년 지수 추이를 보면, 이 지수 추이는 제가 investing.com에서 그래프를 가져왔고요. 2009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도 정점을 다시 찍었다가 2016년에 다시 떨어졌다, 2018년에 다시 정점을 찍고 2010년에 또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 모습은 가만 보면 주인은 이게 가만히 가는데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비유하자면, 주인을 삼성전자로 놓고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주가로 놓고 보면 지수의 한 30%가 삼성전자입니다. 거의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중소형주는 시총이 작다 보니까 세력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코스닥으로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은 제가 20년 주가주인데 2000년도에 IT 버블 이후로 계속 그냥 박스권입니다. 바닥에서 쭉 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코스톨라니의 주인과 산책하는 개의 이론에 비춘다면 시장이 이렇게 파란색 표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스닥 시장에 주로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꾸준히 내는데 펀더멘탈이 즉 괜찮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퍼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면 이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2020년, 2021년의 유동성 장세에서 상당한 빚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찾는 방법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내, 그리고 3년 이상 실적우수 기업을 꼭 찾아야 됩니다.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3년치 재무제표를 보여주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ROE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적이 우수한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의 기본이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로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 또는 그런 신문사 기자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기사가 잘 실리지 않는 그런 중견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조금 개인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충분한데 오르지 않는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 가능한 그런 흙 속의 진주 기업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이 해당되겠죠. 4차 산업 혁명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가능성이 보여지겠죠. 자, 4차 산업 간단하게 하면 오지,
원격 의료, AI, 로봇, AR, VR 뭐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019년도에 뭐 기업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뭐 했는데 2019년도에 서진 시스템이라는 휴대폰 부품 제조하는 기업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요약한 거고요. 시총이 한 2,800억, 주가가 뭐 한 31,000원대였고 퍼가 38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뭐 시총이 거의 한 3배 정도 8,900억, 주가가 한 49,000원. 이 회사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뭐 5만원 넘게도 올라갔다가 지금 49,400원인데요. 펀더멘털이 일단 좋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네이버에서 있던 데이터인데요. 지금도 2020년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은 기업 보고서 다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죠. 거기에 분기, 반기, 연간 보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 기업의 해자, 다른 회사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 기업 고유의 뛰어난 능력이겠죠. 그리고 오너가 어떤 사람인지 등등 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뭐 대기업이고 큰 회사라고 보지만 사실 2019년도에는 상당히 저평가 받아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버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받았고, 단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의 저평가 받았었죠. 시총이 2019년도에 뭐 280조, 주가가 뭐 3만 원대까지도 떨어졌었죠. 이때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 퍼가 한 8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시총이 430조, 주가가 7만 원 넘었고, 추정 2020년 퍼가 뭐 한 18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한 종목에, 그때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돈이 사실 없었다기보다는 좀 두려움이 있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한 종목에 20만 원씩 공부를 해서 5종목을 찾아서 분산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관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투자한 이유와 거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맞게 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작은 금액으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1년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기업 리뷰를 할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한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주가 움직인 거 뉴스를 통해서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면 실력도 함께 분명히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찾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찾아낸 기업이 아니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버티지 못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남한테 추천받은 기업들은 절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멘탈적으로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고민하시고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질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투리 겁나 많네.